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수님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네네. 나오는 나무위키 정보를 가지고 네, 읽으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년이랑 이런 거는 맞고 신체 조건은 79에 82kg인데 이거는 좀 잘못 나왔고 키는 180에 86kg. 태권도를 먼저 배움. 축구로 몸을 풀고 태권도를 하곤 했었는데 축구가 더 재밌어서 포국초등학교 축구부에 찾아가 축구 시켜달라고 했다고 한다. 네,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요. 이후 동북중학교에 진학, 당시 양동영, 권순영, 황교안과 함께 사관학 멤버였다고 한다. 네, 거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처음 티키타카 멤버라고 보면 돼요. 진짜 아마 저희 세대 중학교 때 동북중학교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강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동북고등학교를 다니다가 FC서울과의 연습 경기에 조광래 감독님과 이영민 코치님의 눈에 발탁되어 프로에 입단하게 됐다. 저희 때는 고등학교에서 프로 가는 게 되게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프로 진학이 되게 좀 쉽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애들을 키우는 것보다 기존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 다음에 이제 송진영, 고명진, 김동석 이런 선수들이 테스트를 하는 자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스파링 파트너를 했던 거지. 거기서 제가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LG 쪽에서 경기를 잡아줄 테니 연습 경기를 잡아줄 테니 해봐라. 그래서 청국호랑 그때 했었는데 2경기를 잡아주셨는데 2경기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프로 어떻게 가지? 프로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편에 그 2경기 연습 경기까지 잘 해놓고 다음날 바로 계약서를 썼어요. 고1 때. 그래갖고 이거 뭐지? 되게 좀 의아했었어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 쉽게 풀려갖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야 프로 가는 거 진짜 힘들잖아. 저는 너무 생각보다 쉽게 갔거든요. 너무 어이없게. 그래갖고 이게 좀 이 조언을 해줄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졸업 후 2005년 프로에 뛰어들었으나 2006년 컵대회 2경기를 소화한 데 그쳤다. 2007년 세뉴얼 기네스 감독님 부임한 후 이청용, 기성용 등과 함께 기회를 부여받기 시작했다. 이에 박주영, 김은중, 정조국이 모두 부상으로 계정 휴업하면서 두두와 함께 팀 내 둘뿐인 공격수로 활약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솔직히 전국에서 탑안에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고 근데 딱 프로 가니까는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축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2006년 때 2군 경기를 되게 잘 해나갔고 뒤늦게 이제 마지막 좀 남겼을 때 이제 감독님이 이장수 감독님이 콜업을 해주셔갖고 2경기에서 데뷔전 데뷔골 넣었어요. 그때 데뷔전 데뷔골도 넣고 잘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무릎을 다친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수술을 해버렸죠. 4월달까지 재활을 했었어요. 4월달까지 재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장수 감독님이 2006년도 감독직을 이제 그만두시고 기네슈 감독님이 들어오셨는데 청룡이, 성룡이, 뭐 명진이, 뭐 진영이 같은 친구들도 이제 다 동계 가서 이제 감독님한테 인정받고 막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새 감독이 왔는데 재활하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이거 또 날리게 생겼다. 근데 이제 재활을 잘 해놓고 콜업을 받았어요. 그게 5월 달쯤일 거예요 아마. 5월 달쯤에 콜업을 받았는데 또 운이 좋았던 게 형들이 부상이 안 당했으면은 올라갈 수 없었겠죠.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 콜업이 돼서 했는데 생각보다 감독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1군에 계속 경기를 뛴 거죠. 다소 부진했던 2009년을 거친 후 2010년 박경훈 감독이 재편하는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어린 나이에 솔직히 좀 건방이 들 대로 들었죠. 경기를 많이 뛰다 보니까.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못했죠, 그냥. 몸 관리도 잘 못하고 열심히 뛰었던 그 전해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트레이드를 원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힘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박경훈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과 인연이 있는데 인연 없어요. 그 청소년 대표 때 박경훈 감독님이 저희 이제 은사님이라고 하는데 처음 봤어요. 제주 가서. 그런 인연은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원했지?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나랑 관련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제가 갔을 때 그 전년도 제주가 완전 바닥 하위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김은중 선수, 그리고 저 수원에서는 박현범 선수, 홍정호 선수, 구자철 선수, 조용형 선수, 김호준 선수도 이제 넘어오고, 그래갖고 거의 1.5군이 다 넘어온 거죠, 제주로. 이 배고픈 사람들 데리고 했으니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4경기에 3골 넣고 3경기 연속골 넣고 프리킥으로만 또 3경기 연속골 넣고 했었는데, 제주에 그때 정규리그 2위를 했어요. 그리고 14경기 6골까지는 맞는데 전성기를 맞는 듯 싶었으나 부상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인해 주전에 밀렸고 리그 3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쳐 대전 시티즌으로 임대했다. 그때 이제 제가 목표가 너무 뚜렷했고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잘할 수 있었고 국가대표 가는 거 뭐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몸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때 이제 엄청 좀 많이 뛰는 스타일을 원했었는데 제가 그 정도의 체력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좀 마찰이 심했어요. 그래서 못 뛰었던 거지 부진도 아니었고 몸은 정말 좋았어요. 연습 경기 하면은 제가 골 거의 다 넣고 했거든요. 근데 경기는 못 나갔고, 그때는 이제 좀 감독님과 좀 트러블이 있어갖고 조금 거의 2년을 거의 날렸죠. 거기서 대전으로 임대를 갔었는데 대전에서는 부상으로 이제 좀 많이 쉬었고, 2012년 7월 상주 상무의 선수 수급 부족으로 인한 상시 선발로 군 입대 지원 어떡하지 하다가 7월 달에 상주 상무에서 이제 중간에 뽑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그 기회가 생겼던 거죠. 9-13 시즌 K2에서 이근호와 더불어 투톱으로 활약하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다. 또한 이전 대비 약 2배 가까운 경기수를 소화해내며 자신이 더 이상 쪼코형이 아닌 풀타임 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제가 전반기 때는 골을 많이 못 넣었어요. 근우 형이랑 하태균 선수가 있어갖고 쪼코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때 17골 넣었을 때 2골인가 3골이 전반기에 나온 거고 후반기 때 14골인가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6경기 연속골 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때리면 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았고 몸도 좋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전북을 어떻게든 트레이드 돼갖고 잘 갔죠. 이제 그 관계, 전북 현대 모터스 관계 그때는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 강한 팀을 간 거예요. 제 수준에 무조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동경하던 이제 이동국 선배님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이제 최고의 그 팀에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동국이 형은 거의 신처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용병도 좋은 용병을 쓰고, 그래서 이제 경기는 많이 뛰었어요.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그 첫 해 갔을 때 26경기가 정도 뛰었어요. 26경기 제일 많이 뛰었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 생활하면서 제일 활약을 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나? 경기는 많은데 정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중간 이제 1년 지나고 1년 반쯤에 이제 여름 때 성남으로 이제 임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김옥범 감독님이 이제 불러갖고 대답해 주던 게, 제가 이제 미치는 바 됐을 때 2008년도에 발리슛 때렸던 거를 생각하면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도 이렇게 멤버가 적어요. 두현영도 있었고 의조도 있었고 채민이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도 좋다 했는데, 초반에는 기대를 받았지만 급격히 불어난 체중 때문인지 원래 팀 전북에서와 마찬가지로 별 활약이 없었다. 그리고 곧 무릎 부상이 생겨 전력 외. 솔직히 성남 F설 어렸을 때 활약했을 때가 제일 말랐었고, 그리고 제일 말랐을 때가 성남이 때거든요. 그때는 좀 다이어트도 했고 성남 운동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좀 해갖고 몸을 잘 만들어 왔었는데 무릎 부상이 빨리 왔어요. 그래갖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임대 신분이니까 끝날 무렵엔 이제 김학범 감독님도 뛰킬 수가 없죠. 왜냐면 기존 우리 원래 성남 선수들이 뛰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력 예가 된 거지, 뭐 제가 뭐 체중이 불어나고 활약을, 몸은 또 좋았어요. 그때도 6경기는 골 다 때려 넣고 했는데, 2016년 전북으로 복귀한 후 다시 경남으로 이적했다. 이게 경남한테 너무 미안한 건데, 이거는 경남 딱 갔을 때 김종보 감독님도 있었고 이영희 코치님도 계셨고 김동훈 코치님도 계셨는데 저한테 10번을 주셨어요. 프로 와서 10번을 달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건 정말 용병 에이스들만 하는 거라서 10번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연봉도 최고 대우, 그리고 10번에 부주장에,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다 포커스를 다 맞춰줬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몸 관리나 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 경남 FC 때 정말 열정적으로 몸을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이때는 매번 진짜 열심히 운동했어요. 근데 딱 일주일 전에 연습 경기를 하기 전에 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거는 재활이 1년짜리다. 이거 연골판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손상이 됐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갖고 이제 서울병원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술해도 재발이 100%예요.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맨날 물이 차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게 30살에 갔는데 1년 재활을 하면 32살에 복귀. 재발이 또 100% 되면은 32살이든 33살에 다시 또 똑같은 수술을 하면 1년 재활. 야, 이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래도 남겨져 있는 이미지보다 더 무너지겠다. 팬들한테는 이제 뭐 밑바닥까지 가는 그 실력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다 말렸어요. 부모님부터 해서 이제 그 경남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다 말렸어요. 근데 진짜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제 의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은퇴했는지를 실력이 없어서 부르는 데가 없어서 뭐 은퇴를 했다. 단 1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은퇴를 했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재활하고 경남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게 더 퍼포먼스를 못 보여줄 것 같은 미안함 그런 게 있었고 K3, K4는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돈을 쫓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K3랑 K4는 가지 말자. 내가 딱 그냥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그냥 은퇴를 하자. 그래서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해버린 거거든요. 은퇴 후에는 3년 정도 유통 물류 쪽에 과장으로 일했다가 직장인 생활은 미래가 안 보이고 지루하다 생각하게 돼서 퇴직. 그 후 1년 정도 개인 사업을 하였지만 그마저도 사무직이다 보니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된다. 이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다가 운동선수 출신답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 쪽으로 일을 하기로 결심.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이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적어놨지? 이것도 은퇴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회에서 대표님을 알아갖고 거의 낙하산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 일하는데 과장으로 일했어요. 편하게도 일했고 배울 것도 많이 배웠는데 근데 이 사회생활의 회사에서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치 잘 보고 위에 사람 잘 대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생했다 소리 듣지 뭐 이거에 대한 대우를 다시 받진 않는다 싶어갖고 그만두게 되고 이제 1년 정도 개인 사업을 했는데 잘 벌었어요. 연매출 8억도 찍었어요. 8억? 9억. 근데 어제 돈은 선수 때 그래도 모아둔 게 있으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만하자 하고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고 이제 지금은 일반인은 아예 안 하고 이제 엘리트 선수로만 이제 레슨만 진행을 하거든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돈은 개인 사업할 때가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근데 힘들어도 재밌어요. 애들이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고마움을 전달해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보람이 1, 200 더 버는 것보다 이런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장점은 역시 전면 특허, 왼발 킥. 리그 내에서 왼발 킥의 파워로는 견줄 만한 대상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 또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치고는 키가 다소 작은 편이나 체격이 좋고 윙에서 뛴 경험이 있어 측면으로 빠지며 기회를 열어주는 플레이도 가능하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치고는 키가 다소 작은 편이긴 한데 헤딩은 웬만한 포워드들보다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점프력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점프력도 좋은데 저는 이제 좀 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들여받는 스타일이어갖고 수비들이 좀 겁내기도 했었는데 기네슈, 박항서, 최강희 등의 지도하에 빛을 본 바로 덕장들과의 상성이 좋은 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진짜 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기네슈 감독님은 저를 정말 활용을 잘했어요. 제가 잘한 것보다 저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교체 타이밍이든 조금 안 좋을 때, 좋을 때 그 타이밍 들어갈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고 좀 영리하신 감독님. 박항서 감독님은 그냥 동네 아저씨. 딴 데 감독님은 좀 어렵고도 하거든요. 제일 편했던 감독님, 박항서 감독님이. 최강희 감독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저랑 잘 맞지 않았던 감독님. 죄송스럽죠. 어쨌든 제 프로에서 제일 많은 경기를 뛰켜주셨거든요. 잘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믿고 계속 넣어주셨거든요. 제일 죄송스러운 감독님이시죠. 최강희 감독님. 지금 이제 레슨 센터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업으로 레슨 센터를 지은 게 아니라
저 혼자만의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려고 레슨 센터를 차린 거였고, 솔직히 올해부터는 현장 지도자로 나가려고 계속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아이들을 좀 키워서 좀이라도 좋은 쪽으로 보내는 게 제 스타일도 맞고,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도 스타일도 육성하는 데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이라도 이제 조금 더 이 중고등학교 지도자가 아닌 좀 더 발전된 지도자가 되려고 목표를 잡았던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그래서 U17세나 U19세 감독, 코치 이런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최종 목표긴 해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기분을 좋게끔 활약해주는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임팩트는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해주는 특정 그 팬분들이 있었는데, 선수 때 많은 팬은 아니지만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 FC 서울에서 제 응원송을 불러주셨던 이제 FC 서울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구 지도자도 생각을 하면서 프로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간직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 지낼 수 있게끔 팬분들한테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